안녕하세요. 헬스에라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헬스장을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방송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 4가지, 이 4가지를 오늘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심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자주 갈 수 있고, 피트니스 센터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해지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인테리어를 보지 말고 기구를 봐라입니다. 인테리어 보지 말라고? 어떻게 인테리어 안 봐? 이건데, 맞아요. 인테리어 보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셔가지고 전등 막 뭘로 되어 있나 보시고, 샤워실 어떻게 꾸며져 있나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요, 기구를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자, 기구를 보실 때는 첫 번째는 동선을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갔어요. 제가 헬스장을 갔는데 기구의 동선이 그래도 뭐 상체 운동이면 상체 운동, 하체 운동이면 하체 운동, 그리고 이렇게 프리웨이트 존 이런 식으로 좀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분은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하신 분이 운동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같이 기구를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구를 놓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생각을 하시고 놓으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떤 헬스장을 갔는데 정말 인테리어적으로만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 활용도를 정말 최적화시켜서 해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하체 운동에서 뭐 예를 들어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레그 컬을 하고 싶은데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쭉 지나가서 레그 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선은 그렇게 좋은 동선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체는 하체, 상체는 상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곳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GX룸을 좀 내가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보시는 것도 상당히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렉 같은 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한 50평 조금 넘는 규모인데 렉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운동들을 다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렉의 경우에는 내가 보조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혼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렉의 종류가 많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스미스 머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케이블의 거리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 달려 있고 도르래처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도르래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를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헬스장에. 그러면은 그 케이블이 예를 들어 반쪽짜리 케이블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2개의 케이블이 조금 넓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넓게 되어 있는 케이블의 경우에는 내가 한쪽 운동만 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반대쪽에서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렉인데 멀티 렉으로 해가지고 또 케이블이 달려있는 렉까지도 구비되어 있는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면 장비에 좀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덤벨이라고 하는 것들도 봤을 때 사실 덤벨이 그냥 쇳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덤벨의 그 무게들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들어있는 것까지 있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20kg 이상, 뭐 30kg 이상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들도 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고, 그리고 기구에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덤벨이 좀 무거운 것들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운동들을 좀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헬스장에 좀 투자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등도 보시고 샤워실도 보시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나는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7시, 8시쯤에 오는데 헬스장 붐벼요? 이러세요. 근데 그 시간에는 사실 많이 붐벼요. 붐빌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내가 좀 유산소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유산소 기구가 몇 개인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소 기구 자체가 조금 밀려 있는 시간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트레드밀을, 그러니까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건 러닝머신, 일반적으로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트레드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트레드밀을 사용하지 못할 때 다른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자식 자전거라든지 입식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스태퍼라든지, 하다못해 로잉머신이라든지, 로잉머신 또한 유산소 기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근력 운동도 되면서 유산소 운동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대체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아니시면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뭐 회원수가 좀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트랙을 또 해놓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회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곳인지 한번 보시고요. 아니 나는 헬스장 때문에 본 게 아니고 필라테스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라테스 샵에서는 인테리어 보시지만 기구가 원목으로 되어 있는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화판으로 되어 있는 기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가 들어가는 재질이고 쇠가 들어가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목으로 들어가 있는 쪽에 그런 기구들을 조금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좀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쇠가 들어있는 부분들도 좀 스프링적인 부분들도 조금 튼튼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그렇게 브랜드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시고 가시면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헬스장을 등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세 번째는요, 강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체육학을 그래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지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가 인증 자격증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이전에 생활체육 상급 지도자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체육 상급 자격증이 2015년 이제 이후가 되면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그렇게 해서 2015년 이전에 따신 분이나 2015년 이후에 따신 분들이 이제 이름만 조금 바뀐 거예요. 3급과 2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1급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2015년 이후에 건강운동관리사라고 바뀌었어요. 그런 자격증들이 국가인증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강사진들이 좀 많은 곳인지 이런 거를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으로도 뭐 나즘이라고 하는 거, NASM 뭐 이렇게 있고 NSCA 이렇게 해서 미국의 협회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협회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자격증까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때 헬스장 등록 전에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전부 민간 자격증에 속해 있어요. 제가 어떠한 자격증인들이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분들도 다 공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국가인증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스포츠, 생활 스포츠 지도사 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지도사 뭐 이런 자격증들을 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강사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면접 보는 기준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 기준에서는 회원님들이 어떠한 헬스장이나 아니면 필라테스 샵이나 이런 데를 가셨을 때 강사진 을 찾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드리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내 마음이 편한 곳. 그런 곳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거리, 두 번째가 인테리어 말고는 기구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강사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일단 가서 내 마음이 편한 곳이 가장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1년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이든 요가원이든 피트니스 센터건 어디든 가셔가지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곳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안하게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주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나는 정말 용기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걸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큰 용기가 되실 거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헬스에라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